예, 좀 준비한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는 폐기물이 현재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는 94년 그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해와서 98년 특히 이제 98년에는 음식물 그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산업활동에 따라서 인구도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건 그런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사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활 폐기물이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를 보면은 이제 95년 실적을 보면은 재활용이 현재 한 23%, 그 다음에 그 소각이 한 4%, 그리고 매립이 72%, 그 매립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실적에도 역시 매립은 많이 줄어들었고 재활용이 많이 늘어났고 소각도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현재 국내에서 정부에서 어차피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도 협소하고 매립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각과 재활용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상. 그래서 정부에서 2011년도에는 폐기물의 그 발생량은 2000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재활용률을 한 53%로 높이고 소각 비율을 한 30%까지 높이고 매립을 갖다가 한 17%까지 줄이는 걸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적 폐기물의 경우에는 거의 한 80% 가까이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 소각이 한 6.3%에서 한 6.8%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국내 이 대형 도시 쓰레기, 생활 폐기물을 현재 소각하고 있는 설비들은 1990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대형 생활 폐기물 소각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한 55기가 현재 시간 한 50톤 이상입니다. 55기가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 소각 방식이 한 48기, 유동상 방식이 7기입니다. 7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여기 이제 유동산은 안 나와 있죠. 용인 수지센터의 유동산 방식이 35톤 2기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천나 소각시설에, 인천 공항에 지금 현재 70톤짜리 2기가 현재 유동산이 가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 산남 삼북에 대우에서 이달대 기술 대우를 해가지고 삼북에 200톤, 100톤짜리 2기, 산남에 70톤짜리 2기 유동산 방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국내에 이런 폐기물을 예열적 처리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 현황을 보면은, 현재 총 시설 개수로는 한 8,200개 정도, 그리고 소각량으로서는, 한 450만 톤 정도가 현재 소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소각 대수는 소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87%, 거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소각되고 있는 양을 보면은 실제 한 1.4%밖에 차지하는 한 2톤 이상의 소각로에서 거의 한 78%, 한 80% 가까이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폐기물의 선상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월분의 용융이 기술 작품이 대두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우리 생활 폐기물의 수분이 거의 한 60%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한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50% 이하를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데는 아직 음식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쓰레기 발열량이 한 1100에서 설계를 할 때 2200을 거의 고질로 보고 설계를 해서 기준 한 1400 정도 또는 1600 정도를 봤는데 지금은 거의 3000 가까이 육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열량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해서 기존 쓰레기 소각의 발열량 범위가 한 1000에서 2300 정도였는데 지금
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한 2,500에서 2,800, 앞으로는 3,000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소각장을 건설할 때 이 설계 기준이 대개 한 1,900에서 2,500을 보고 한 2,300이나 2,400을, 2,300 정도, 200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소각로들은 이 쓰레기의 열량이 갑자기 높아짐으로 해서 기존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소각이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 데다가 실제 어떤 기술적으로도 쓰레기 열량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발량이 갑자기 높아짐으로 해서 기존 설비에서는 화격자 표면의 어떤 온도 상승에 따라서 고온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스백이나 보일러 수압백 같은데 크링카가 생겨가지고 열해수 효율을 떨어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소각 방식에서도 새로운 소각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렇게 쓰레기 열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연소가스 처리 시설에 대한 구성입니다. 특히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반건식 반응탑, 이게 이제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설비입니다만은 SNCR에다가 가스를 검증을 하고 반건식 반응탑을 거쳐서 활성탄을 뿌리고 가스백 필터를 거치고 다시 디낙스를 하기 위해서 SCR을 거쳐서 대기를 배출하는 이게 한때 이게 스탠다드였는데 SCR 같은 걸 가동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비가 연간 한 2,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가스 온도를 다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운영관리비와 배출 규제치를 고려해서 하반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SNCR을 사용을 하고 방문식 반응탑 활성탄 분무 시설을 거쳐서 여러 가지 기기를 거쳐서 연도를 배출하는 방식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이렇게 기존적으로 폐기물 열접 처리 방법에는 이렇게 직접 소각하는 방식과 열분의 가스화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이 폐기물들을 열접 처리 방법으로서는 대부분이 직접 소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브레이크 방식의 과격자식, 그 다음에 일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동상식,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산업체 같은 데서 중소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고정층이나 배전로식 또는 여러 가지 혼합된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의 어떤 고발 열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 측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좀 더 에너지화할 수 있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해서 최근에 열분의 가스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유동산 방식도 있고 픽스드 베드 방식도 있고 배전로식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기존 우리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생활 쓰레기 소각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설비들에서 현재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여기다 다시 나열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 하수스러지도 일반 매립장에다 매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투기도 앞으로 금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수스러지에 대한 처리 문제도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스러지도 기존 이런 소각로에다가 같이 혼소를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아니면 단독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스러지의 처리 문제, 그 다음에 다이옥신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다이옥신에 대한 처리 문제들이 기존 소각로에서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소각제도 이제는 일부 중금속의 용출시킨 결과 중금속 용출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각제 처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열분의 용융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열분의 용융 기술이 국내에도 많이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생활 폐기물 소각로가 가동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이옥신 대표적인,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소각제, 바닥제나 비산제. 바닥제는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요. 특히 비산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 제거를 위해서 액티비티 카본을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비산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또 바닥재도 이제 지금 말씀은 뭐 PB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용출치가 규제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육신 제거를 위해서 기존 설비에서 많은 보완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 설비에 대해서 추가 건설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상승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분의 가스화를 하고 용융을 하고 함으로써 다육신 생성도 저감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자유 고형물들도 용융 유리화해서 뭐 재활용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분의 가스와 용융 기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우리가 연구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대표적인 기술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소각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이런 가스가 나오고 무기물들은 아티네시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있고 배출된 가스들은 가스 클리닝을 해서 정화해서 내보내고 여기서 회수된 에너지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열분의 뭐 가스화 공정이라는 것은 살가스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탄화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가스 이것은 시가스로서 다시 가스 클리닝을 해서 하나의 여러 가스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무기물들은 용융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에너지는 뭐 엔진을 돌린다든지 터바인을 돌린다든지 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측면 이렇게 대략적인 공정의 계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각이 앞으로 이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산재나 바닥재의 발생량도 무시 못하는 많은 양이다 그죠. 그 중에서 이런 중금속도 용줄이 이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열분의 가스와의 용융까지 결합을 해서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런 유기물들을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 형태의 산화수소 형태로 전환이 되고 남는 차는 다시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열분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뭐 그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분의 가스화의 방법에는.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산화제로서 산소나 공기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무산소 상태에서 하는 분위기에서 외부에서 간접 가열에 의해서 대기물들을 열분해 또는 가스화해가지고 자연성 가스를 생성해내고 밑에는 샤나 오일 같은 것, 카르 같은 것을 생성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일부 산화제, 공기를 좀 집어넣어서 일종의 뭐 열분해라 할때 보니까 근류가 막 열분해는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산화제를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뭐 상향 방식, 하향 방식 이렇게 이제 방식이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어떤 부분들은 직접 하염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산화를 시키면서 열분해를 하는 하염 열분해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분해 가스와 용융 시스템은 되게 열분해로의 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청형이 있고 유동청 방식이 있고 로타리 필런형이 있고 브레이크 구성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융부가 열분해 장치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느냐 또는 분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열분해로가 있고 용융로가 따로 있는 방식과 열분해로 안에 용융로까지 같이 펴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일체형과 분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체형은 대부분 샤프로 방식입니다. 그리고 분리형은 브레이크나 용융성 또는 필러 방식이죠. 그 다음에 용융부의 공급 산화제 종류에 따라서 산소 또는 산소 부하형이 있고 열공기 공급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가스 이용 방식에 따라서 가스를 분리해서 가스를 포적 세정해가지고 하나의 가스로서 가스를
포집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나온 열분의 가스나 생수의 가스를 갖다가 직접 공정에다가 용융 과정에다가 바로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경우에 이런 푸시아형, 베질로형, 유동성형, 샤프트로형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나눠본다면 현재 대표적인 게 이제 푸시형의 경우는 이제 독일의 서머슬렉트입니다. 이게 이탈리아가 폰도도치 에펙톤이라는 실전 프린트를 설치해가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업도 하고 기술적인 보안도 하고 해서 1999년에 720톤 이후 독일의 카스로에다가 준공을 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대우건설이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대우고등기술원에서도 얼마 전에 이 설비에 대해서 파이어 프린트를 모디파이해서 개발해가지고 시연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일본의 가와사키 제철에서는 자기 제철에서 자체 내에다가 이런 설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산업 폐기물도 가지고 와서 일본의 용융하는 설비를 보이고 있고요. 독일의 PK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기술 계획회가 있고 실제 독일의 산업 폐기물 또는 도시 폐기물 또 일본의 도시바 자동차인가요? 어디 거기에도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노엘이 일본의 가이시아고 기술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는 대전노형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가 지금 지멘스는 이 독일에서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멘스에서 이 대전노형으로 기술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 기술을 미쓰이 조선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다 개선을 해서 자기들 걸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R22 리사이클 21이라고 해가지고 미쓰이 조선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동부건설에서 기술 제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방식들은 제가 실제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대표적인 프렌트들에 대한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체의 경우에는 에바라, 히다치,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가와사키 등등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유승 에바라가 일본 히다치하고 에바라하고 기술 계획에서 국내에서 좀 이용을 하고 있고 샤프트로형의 경우는 일본 강남 신일고에서 이제 기술 개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건설에서 기술 기술에서 이제 국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유동층 방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동층에다가 선의 용융, 재용융은 선의 용융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가와사키라든지 히다치라든지 다이시, 미쓰비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보급을 하고 있고 물론 대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이런 설비들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들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는 활발하게 생기는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는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기계연구원에서 4세대 환경기술 개발을 과제를 해가지고 참여기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상원대학에 해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하나 유동상 10분의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레이트형, 유동상형, 대전노형 세 가지 형태를 해가지고 올해 이제 그레이트형으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그레이트형을 처음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열분의 용융 기술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 6월달부터 이제 실시설비가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해서 1일 한 50톤 데모프렌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현대전공하고 같이 해서 구경대하고 해서 하수슬러지 열분의 소각 그리고 선의 용융 기술 쪽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고요. 현재 아까 말한 고등기술원에서는 20개 공명에 대해서 최근에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시연해 본 적이 있고 또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하수슬러지 용융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석탄, 플라스틱의 열분의 폐쇄 기술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자장하고 계시는 우리 진경태 박사께서는 이 하수슬러지 열분의 용융 수학 기술 쪽으로 지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신성훈 박사가 과거 고래 소화물 공업하고 같이 해서 산업 폐기물 열분의 용융 기술 개발에 대해서 해가지고 2001년도인가요? 2002년도에 일단 성공을 한 걸로
이제 좀 이건 제가 이제 좀 이 그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건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좀 일관성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 대표적인 열분의 용융 방식에 대한 걸 이렇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체형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째 분류한 이런 에너지 중시형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그 폐기물 소각 쪽에서 이제 기술 유래가 되는데요. 용융 프로세스는 폐기물을 탄화해가지고 다시 용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가스를 연소시켜서 배분을, 그러니까 탄화물을 용융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에 연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른 그 일본의 용융 방식에 좀 높게 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일체형으로서는 실리콘 제철인데, 하나의 우리 고로죠. 고로에다가 배기물하고 포커스를, 스케를 같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바로 열분의 용융을 바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된 가스는 연소실에서 다시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를 회수해 쓰는 방식이고, 이제 분리형. 이제 분리형이 아까 열분의 용도하고 용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유동산 방식의 경우에는 배기물을 유동산로에서 열분의 한 550도 이하에서 열분의 또는 가스화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부산대 넘어가는 이 재라든지, 그 다음 가스를 이용해서 전해 용융로 1300, 1400도 유지하는 데서 용융을 해서 나가는 가스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배가스를 클리닝하는, 그래서 여기서 용융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런 방식입니다. 필런 방식은 여기서 열분해를 하고 나오는 것들은 다시 여기다가 이 용융 설비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나온 가스하고 여기서 나온 차를 집어넣어서 이제 용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 중에 두 번째는 환경 중시형입니다. 이건 이제 석탄가스와 기술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쓰레기를 이런 프로세스는 탄화해가지고 용융의 자원화를 하는 거고, 배분을 용융하고 발생가스를 정제 후에 하나의 에너지, 가스로서 정제된 가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용융할 때 산소를 용융하는 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다이옥신은 굉장히 적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체형이 이제 스모시베크가 이거 배기물을 압축을 해가지고 좀 이따 기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탈가스와 그러니까 열분의 찬내를 집어넣어서 요 뒤에서 계속 밀어내면 앞으로 흘러나오면서 여기서 나오는 복사에 의해서 열분의 가스화가 되고, 남은 차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용융이 되고, 이 발생된 가스는 한 1200도 정도에서 신가스로 해서 급냉해서 합성가스로 제조를 하고, 여기 순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 하부에는 한 2000도 정도 유지해서 이 탄화물을 용융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형은 노엘 방식, 로타리 필러 방식입니다만, 여기서 열분해를 하고 여기서 다이렉트 같이 용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가스는 급냉을 해가지고 합성가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PK의 공격도 역시 열분해를 하게 되고, 여기서 하부에서는 별도의 용융 설비에서 용융을 하게 되고, 분해된 가스는 가스 게이지를 해가지고 리딩해서 정제된 합성가스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설비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푸시에로형이 이제 스모시렉트사 겁니다. 이게 이제 열분해와 가스와 용융이 일체가 되는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전처리는 여기서 압축을 해가지고 그런 배기물을 한 5분의 1 정도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수분도 배제를 시켜내고 쓰레기도 좀 분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도 제거를 하고, 그런 형태에서 이 열분의 찬넬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게 처리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열분의 또 탈가스가 일어나서
남는 차는 하부에 용문구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생성된 가스는 한 1200도 정도에서 다시 합성가스로 분할이 돼서 나가서 검명을 하고 가스 증제를 해서 쓰게 되고, 여기서 떨어진 차는 자체가 열량이 한 3000kcal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순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20도 정도에서 완전히 용문을 해가지고 용문 슬랙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대우에서 이 설비에 대해서 소개된 걸 제가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좀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압축기가 되겠고, 탈가스와 찬내에서 가스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남은 카보니에이션 된 이제 차는 밑을 떨려서 여기서 용융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합성가스는 1200도에서 다시 시인가스로 변환돼가지고 냉각, 그 다음에 전기에서 발전을 한다든지 보일러에다가 연료를 쓴다든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모슬렉트 기술의 특징이라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폐기물에 함유된 다양한 물질 및 환경오염 물질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시켜서 실제로 유기물질, 이 금속도 수산화물을 회수도 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하스웨이를 한번 가봤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회수도 하고 하는 직접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유기물질은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에너지 원업을 사용하고, 슬래그는 재활용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금속 수산화물 같은 거는 재료 농장 같은 데 보내서 다시 쓰게 되고, 그다음 다육식품은 완전 분해하고,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은 완벽하게 지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슬래그를 수냉조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채석으로 아주 이렇게 잘게 구워서 부서집니다. 공냉을 하면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채석 형태로 잘게 구워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성된 합성가스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가스가 연료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문 슬래그에서 구멍 속의 용출도를 이렇게 분석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중공정은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PB 같은 경우는 조금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들 대부분이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노형 열분의 용융 방식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지멘스 기술을 이제 독일에, 일본에 기술 받아가지고 미쓰이에서 R21이라는 독자 기술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PK, 그 다음에 독일은 노예, 3대사가 이런 필런 일본의 용융 방식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쓰이의 형태거든요. 안에다가 바이오축을 넣어가지고 열전자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R21 설비입니다. 아까 말한 R은 리사이클 이런 의미라고 해요. 폐기물을 이제 작은 사이즈로 파쇄를 한 다음에 열분의 드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열분의 가스와 열분의 고형물로 만듭니다. 열분의 고형물을 일종의 차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분의 고형물은 다시 알루미늄하고 철을 별도로 나온 걸 냉각을 시켜가지고 호파에다 저장을 했다가 냉각시켜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철하고 알루미늄 같은 걸 다시 분리를 하고 순수한 차만 이제 용융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생된 가스는 자기의 증기를 가지고 쓰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거 아까 말한 지멘스 기술을 자기들 접목해가지고 개선해서 자기들 기술로서 탄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의 연료로 이제 자기 연료로서 용융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된 가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열분의 특히 필름 방식은 실링이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제 자기들 독자 기술로서 실링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가지고 안정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 설비는 크게 여러 가지 반입 전처리, 열분의 고형물 분리, 그 다음에 연소, 용융, 대외수, 백가처리 이렇게 이제 한 6개 공정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아까 뭐 제가 설명드린 다 예분들입니다. 대개 열분에는 예분을 한 450도 정도 유지해서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일본의 그 야메 그 서부 클리닝 센터에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이뭐 자기들 공룡인데 역시 여기서 열분해하고 나온 촤는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것, 비철금속 같은 것을 분리를 하고 여기서 나온 순수한 촤를 다시 용무에 집어넣고 여기서 열분해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보도연료 자체 연료로서 용무한다. 그럼 여기서 역시 다이옥신은 뭐 운전 실적은 한 0.26 마이크로그램으로 톤 웨이스트 나온다는 거고, 실제 이제 백가스 중에서는 거의 뭐 백가스 중에 한 0.26 정도, 그 다음에 슬래그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활용도 안 나서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뭐총 배출 치는 한 0.26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 다음에 이제 그 PKA 사건입니다. 이건 역시 그 열분의 그리고 가스와 용융이 이제 방식이고, 이건 이것도 역시 선별 가생 압축을 해서 사용 전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루피드로 배전 드럼에다 잠입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물질의 체류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열분의 온도는 한 550도. 그 다음에 여기는 산화제에서 산소를 부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그림은 좀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폐기물을 전처리 해가지고, 고발량의 폐기물들을 이렇게 열분의 드럼에다가 집어넣어서 열분의 가스를 생성해가 이게 이제, 이게 가스 크래킹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림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따로 이제 그 가스 크래킹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용융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은 풀어지게 되고, 가스를 합성해서 제조해가지고는 저장을 했다가 자기들이 지역 난방에도 쓰고, 다시 여기 자체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외에 들어오면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 바이오가스를 자기가 생산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 생산하고 남은 것을 건조해가지고, 다시 일분에 용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우리 열분의 용융 기술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기존 소각로에서 그 소각 기술 좀 더 개선해가지고 연소 단지를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컴바인 컨버션 앤드 신트링 기술이라고 해서 힐런하고 스톡하고 결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층 열분의 용융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을 그린다는데 이 기술도 역시 많은 회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기술들을 뭐 개발해가지고 이제 시운전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게 이제 열분해 봅니다. 유동층에서 열분해를 하게 되고 생성된 가스는 생성된 가스하고 우리 해분들은 넘어가서 여기서 용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완전하게 재연소를 시킨 다음에 대가스는 전리안처럼 넘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에바라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에바라 방식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다고. 여기서 한 550에서 630도 정도에서 열분해를 하게 되고, 열분해 가스는 이사에서 넘어가서 여기서 재연소도 되면서 그 열의 이 가스 자체가 있는 열량에 의해서 여기서 용융하게 되고, 약간의 필요한 경우에 용융을 보조본을 설치해가지고 한 1300에서 1450도에서 용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안전한 가스화가 가능하다, 쓰레기 변동에 대응이 쉽다, 폭발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저온에서 열분해를 하다 보니까 유가금속들이 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뭐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다이옥신류가 완전 분해가 된다. 그 다음에 뭐 높은 수열로 활용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열분의 겁니다. 용순부에 좀 그림을 이제 그게 이런 분한테 어차피 여기 보시면 유동신 쪽으로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은 그 구형물들도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배출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회수해서 활용을 쓴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을 이온의 가스라든지 용물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다시 연소를 시키느냐. 실제 이제 수세된 슬레이로 그 다음에 용물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피트에 들어오면은 파쇄기를 거쳐서 다시 파쇄를 하게 되고, 파쇄된 것들을 쓰레기 호가에 집어넣어서, 유동분부에서 가스화를 시키고, 선의 용분에서 용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배출에 쓰는 그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다이옥신 같은 한 0.1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총 전체적으로 들어간 양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다이옥신이 불연물 중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고동성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슬레이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그의 다이옥신이라든지, 슬래그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주 우수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로 의한 열분의 용량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입체적인데요. 쓰레기를 갖다가, 파쇄해가지고, 전조 및 열분의 해수와 설비, 분별 냉각 설비, 차 용문 설비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는 투입해서 그냥 전조 열분의 용량을 동시에 다 실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전처리 없이 직접 바로 투입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구동부가 없어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입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유지 및 분재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별 전처리 상관없이 바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포커스하고 생석회를 집어넣어서, 상부에서는 건조, 그리고 일부 건류도 되고, 그 다음에 한 열분의 온도 존에서는 열분의 가스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부에 한 1700, 800도에서는 고온에서 용융이 돼서 슬레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게 하나 이제 프로세스 프로입니다. 여기 쓰레기 피트에서 투입 슈트에다 집어넣고 바로 여기 가스와 용융을 바로 식혀버리고 다음 가스는 재연소 시켜서 여러 가지 방식을 거쳐서 배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수제 슬래그는 메탈하고 분리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그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 결과에도 연식 출구에서 대략 한 0.01 이하 정도로 나온다. 중금속, 슬래그 중에 중금속도 되게 거의 기준치 이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때까지는 우리가 폐기물 대상을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닥재로 아까 말씀드린 열분을 한다든지 용융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제 한 시간이 조금 있습니까? 이 지혜가 이제 없습니다. 네? 이 지혜 박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있죠. 아니 지금 한 2분 정도. 예, 이 소각제가 현재 실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소각을 하면은 한 20 정도, 한 15, 집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 가까이까지 이렇게 소각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제도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 용수도가 이제 가끔가다 기름씩 소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용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소각제의 특성이라는 게 아까 말한 바닥재가 있고 보일러 더스트 이것도 일종의 기산재죠. 이 기산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금속 함량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건 현재로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쓰레기량이 11에서 15% 정도 되는데, 가끔가다 PB나 크롬 같은 것들의 이제 용출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는 일반 기존 매립지에다가, 일반 폐기물 매립지에다가 기준치만 초과하지 않으면 바로 매립을 했는데, 실제 이것들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역시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각단지 모양하는 방법에는 뭐 산에서 용매 추천법이 있고, 시멘트 보호법이 있고, 킬레이트에 의한 불용출합법이 있고, 보온용 음용이 의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멘트 보호법이나 킬레이트에 의한 불용출합법, 이게 지금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보온용 음용에 의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면 소각을 하고 나온 재나 그 부산재를 다시 또 용문 설비가 다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열분의 가스와 용문 설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용문 기술에는 이 소각단지 용문 기술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설명드리고, 기회 되면 또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내용들에서는 결론이라는 것이 별다른 결론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특히 이제 님비 현상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환경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님비 현상 해소하기 그런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결적 처리 방법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인식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말한 기존 설치되는 소각들도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폐기물을 좀 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그 뭐 열분의 용문 기술은 거의 제로 에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환경적으로 그 오염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좋은 기술 개발하는 일을 담당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